오늘은 감공영어 첫 번째 강의입니다. 감공영어가 뭐냐? 감으로 찍지 않고 공식으로 해결하는 영어 수능 내신 어법을 줄임말인데, 자, 6가지 공식만 알면 수능 어법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법 문제의 경우에는 감으로 찍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수능 1등급에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법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다만 내 영어 실력으로 감으로 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약간 어렵게 나오거나 하면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렇게 틀리지 않고 언제나 맞출 수 있는 거 공식으로 해서 언제나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바로 어법 문제를 연구를 해서 6가지 공식으로 푸는 이 감공 영어를 이제 개발을 했고, 자, 교재로도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공 영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실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식은 바로 동사 출동사 공식. 자, 6가지 공식이라고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공식은 동사 출동사인데, 자, 그러면 이제 동사나 출동사의 밑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어색한지 아닌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동사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출동사가 뭐냐? 원래는 동사였는데 자기 집을 나가서 나갈 출자죠.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품사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출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말이 뭐가 있냐? 바로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있죠. 부정사, 분사, 동명사. 얘네들을 이제 그동안에는 뭐라고도 많이 불렀냐면은 이제 준동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었죠. 근데 준동사라는 얘기는 동사에 준한다. 그럼 동사 취급하자 그런 얘기인데 동사 취급하면은 동사하고 출동사 이게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동사하고 준동사하고. 그래서 준동사라는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출동사라고. 원래는 동사지만 지금 동사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동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자, 이렇게 동사냐 아니면 출동사냐를 알아내는 유형.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는 거죠. 어법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동사하고 접속하는 말에는 이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죠. 접속사와 관계사에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고 의문사에도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부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2개가 있으면은 접속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3개가 되면은 접속하는 말이 하나 늘어나게 되겠죠. 2개가 있게 되겠고 그럼 동사가 4개면은 접속하는 말이 3개가 되겠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동사의 수는 접속하는 말 플러스 1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동사 자리다 아니면은 줄동사 자리다 이런 식으로 알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동사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일치를 따져보는 거죠. 수일치나 시제일치나 태, 능동수동이 맞는지. 그 다음에 출동사라면 특히 이제 분사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는 능동수동인가를 알아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박스에 이제 정리를 했죠. 자, 동사 출동사 유형 그러면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동사인지 출동사인지 알아낸다라는 거고 동사면은 자 이제 특히 이제 수일치가 많고 뭐 태나 시제일치도 나올 확률은 있긴 있지만 내신의 경우에는 나오게 되겠고 모의고사나 수능의 경우에는 이제 수일치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동사면은 이제 분사, 부정사, 동명사인데 여기서 이제 역시 모의고사나 수능의 경우에는 이제 분사에 해당이 되겠고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알아내는 거죠.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능동이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면은 뒤에 이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대상 무엇을 있는 거고 수동이면은 대상이 없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사, 출동사. 자, 가장 많은 빈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make 동사의 밑줄이 쳐 있죠.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동사냐 출동사냐를 알아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알아낸다? 동사의 개수와 접속하는 말의 개수로 알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when은 접속사니까 접속하는 말이죠. 접속사는 conjunction이니까 이제 접속하는 말을 대표로 이제 conjunction 약자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자, 접속하는 말이 1개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is variated 동사는 이제 verb니까 자 동사 1개 나오고 그 다음에 lost 동사 2개가 나왔죠.
이 and가 있긴 있지만 and는 절 연결하기도 하고 구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구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를 연결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컨정션으로 여기서는 이제 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동사가 2개 나왔고 그리고 접속하는 말이 1개 나왔으니까 자 동사 2개고 접속하는 말 1개니까 딱 떨어졌죠.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 make 이 자리는 그러면 아 여기는 동사가 아니구나. 이게 동사가 되려면 접속하는 말이 여기 동사가 되려면 접속하는 말이 1개 더 필요하니까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얘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출동사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출동사면 그 다음에 뭘 보냐? 수동, 능동. 수동인가 능동인가를 본다 그랬죠. 어떻게 보냐? 능동의 경우에는 무엇을 있다. 타동사인 경우에는 무엇을 있다. 자동사면은 뭐 없어도 되지만 make 만들다 이제 타동사니까 그래 무엇을 대상이 있나 없나 보게 되면은 misunderstandings가 대상이 있죠.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뒤에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능동이다. 능동이면 어떻게 하냐? ing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ke가 making이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게 분사 구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문법을 좀 아는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이 문제풀이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분사구문인지 어떻게 알아내냐 이게 지금. 그래서 마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이제 dedicated니까 ed면은 이게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동사인지 출동사인지 모르니까 동사, 출동사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동사와 접속하는 말의 개수를 알아내보면, 동사는 여기 1개 있고, 그 다음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접속하는 말을 보게 되면, and가 있긴 있지만, 얘네들은 역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연결하니까 접속하는 말로 치지 않고, 그러면 동사가 하나 있고 접속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역시 출동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출동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수능을 따진다. 수동이냐 등동이냐. 자, 그러면 dedicate의 대상이 뒤에 있냐 없냐. dedicate는 타동사로 어딘가에다가 진다, 바친다는 뜻이니까 헌신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무엇을이 있나 없나 보니까 여기에 무엇을이 어디에다가 to는 이제 어디에 이렇게 되겠고 무엇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수동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dedicated가 이거는 어법상 적절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역시 faced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faced도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 또 출동사 과거 분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사냐 출동사냐의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접속하는 말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접속하는 말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접속하는 말이 있으면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주어가 없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그럼 이 자리가 그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절 2개를 접속사로 연결한 건데 근데 접속사는 있는데 이 자리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어가 없이 그냥 동사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명령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접주동에서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분사 구문인데 근데 분사 구문에서 용법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을 안 하고 그냥 써주는 경우가 있죠. 예, 써주고 주어는 빼고 동사를 이제 ing를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특히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제 이렇게 첫 부분에 나와가지고 이 접속사분이 시간이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또 이제 양보라든지 이제 이런 종속 접속사인 경우에 이런 형태가 자주 쓰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그럼 ing니까 그냥 facing이냐? 그거는 아니고 능동 수동을 역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 동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동사라는 거죠. 출동사. 출동사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동 능동을 따져줘야 되는 거죠. 수동이냐 능동이냐. 근데 이제 face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 face가 얼굴이니까 동사로 하게 되면 뭐에 직면한다는 얘기죠. 타동사로 직면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face가 직면하다. 그럼 타동사니까 이 능동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죠. face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수동이 된 경우에는 be faced가 되고 전치사가 쓰이게 돼요. 전치사 with하고 그 뒤에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를 알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두 가지가 알아야 되니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이 표현이 많이 쓰이게 되지만 둘이 의미가 똑같은 건 아니고 똑같이 직면한다라는 것이긴 한데 그럼 페이스의 경우에는 능동인 경우에는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능동인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주어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 주어의 의지로 직면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faced는 이렇게 이제 수동태가 됐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지와 무관하게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직면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쉽게 말하면 자 그런 경우에 수동형으로 be faced with를 이렇게 쓰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형태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겠고 형태상으로 볼 때는 뭐에 주의하면 되냐면 형태상으로는 전치사 with에 유의하면 돼요. 이렇게 with가 있으면은 이게 수동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face가 타동사기 때문에 능동이면은 전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전치사가 필요가 없이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근데 수동이니까 이렇게 전치사 with가 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with가 오니까 이러면 faced가 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수동이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when 주어는 지금 이제 individuals가 주어니까 복수죠. 그리고 they 시제는 현재고 they are faced with 자,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절로 하자면 they are faced with.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하기 위해 가죠. 접속사도 생략할 수 있지만 접속사 내버려 두고 주어는 빼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의 ing를 하는 거가 분사 구문이니까 그러면 이 수동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비동사 이제 기능 조동사로 쓰인 거죠. 그럼 기능 조동사 얘가 ing가 되니까 being이 된 거죠. being. when being faced with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being은 어떻게 하냐? 그럼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생략하게 되니까 여기서 남은 형태가 뭐냐면 바로 faced with가 이렇게 남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ace의 이제 독특한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수동과 능동의 이런 차이가 들어간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사 구문 형태에서 접속사는 살려둔 채로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이 이런 형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게 되면은 transforming이니까 역시 ing 밑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출동사니까 그럼 이 자리가 동사냐 출동사냐를 알아내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사랑 접속하는 말 보게 되면 동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동사가 얘는 없죠.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널라이즈가 동사는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 이제 and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not A but B 구조로 돼 있죠. 그럼 이 상관 접속사인데 얘네들은 뭘 연결해 주냐면 이렇게 구를 연결했죠. 구. 이 부분이 구라는 뜻이죠. 이렇게 not A but B로 구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but B 부분에서 그 안에 and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이 to document, to analyze가 된 거죠. 그래서 이 to가 document가 되고 to가 analyze로 연결되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출동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to document, to analyze가 되니까 이게 출동사지 동사가 아니죠. 실제 동사는 동사는 여기 is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and도 구를 연결한 거니까 접속하는 말 아니고 not a but b도 구를 연결했기 때문에 접속하는 말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고 접속하는 말도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는 뭐란 얘기냐? 그럼 출동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출동사는 그 다음에 뭐냐?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본다 그랬죠. 자 그럼 트랜스폼의 대상이 뒤에 있냐 없냐? 타동사니까 supposed defect 그래서 이 대상이 있죠. 이렇게 transform A into B 이런 형태니까 변형한다 A를 into B, B로 변형한다 해서 A를 있죠. 여기 A 예. 대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능동이다. 능동이면 뭐냐? ing다.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자 5번의 경우에는 빌드니까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면은 역시 동사일 수도 있고 출동사일 수도 있으니까 동사 출동사 문제가 되겠는데 근데 여기 특징은 얘 to가 있죠. to 그러면 이렇게
to 뒤에 나오는 경우, to 뒤에, 그럼 to 뒤에 연결될 수 있는 형태는 to가 부정사일 수도 있고, 이제 to 부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전치사 ing가 와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to가 부정사냐, 아니면은 전치사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의고사에 내신에도 이제 자주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전치사로 쓰였는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전치사. 그럼 이 to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치사 to라는 거는 도착 지점을 나타내겠죠. 도착 지점. 뭔가 이동을 했을 경우에 이동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가 이동하는 것도 있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추상적으로 이제 뭔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동 개념이 오게 되면은 도착지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어디로 도착한다 어디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 구체적인 이동 개념을 나타내는 말하고 연관이 되는지 바로 앞부분에 그런 추상적 구체적 이동 개념의 동사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데디케이트가 있죠. 데디케이트라는 얘기는 헌신한다, 바친다, 전념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헌신한다면 여기다가 준다는 얘기인데 몸과 마음을 여기다가 바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준다는 얘기고 헌신한다, 바친다. 이동 개념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 to 여기다가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치사라는 얘기죠.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는 그럼 뭐가 와야 되냐? 동사가 아니고 출동사가 와야 되겠다. 전치사면 이제 ing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빌딩 그래서 동명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빌딩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to가 이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이동 개념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준다. dedicate 또 같은 말로 이제 devote가 있죠. 준다. 또 이제 뭐 contribute 같은 거 있죠. 헌신하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다가 뭔가를 주다라는 말이 올 경우에 여기 to가 된다라는 거. to가 이제 그 전치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보면은, 6번의 경우에는 accord에 이제 밑줄이 있는데, accord면 이제 수동태가 되겠고, 또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역시 이제 동사인지 출동사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사랑 접속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동사가 early 하나 있죠.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접속사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세미콜론 여기서 끊어주면 되죠. 이 뒤에는 그냥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앞에서만 보면은 이제 접속하는 말이 없죠. 동사 하나 있고 접속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는 얘기냐? 출동사라는 얘기죠. 출동사.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컬드면 동사이기 때문에 출동사니까. 출동사인데 그러면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게 되면은 수동이죠. 엔자임스라고 이렇게 분리는 이렇게 되니까 분리는 캐탈리스트가 되니까 수동이 되니까 그러면 동사가 아니고 그냥 출동사 수동이니까 그냥 콜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없애고 콜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고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이렇게 출동사로 고치게 되면은 콜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동사를 살려주면서 그럼 접속하는 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접속하는 말을 앞에다가 만들어주면 되죠.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이제 catalyst 사물이죠. 사물 개념이니까 which나 that을 써가지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occurred 자, 이렇게 되면은 이 which나 that이 얘가 접속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접속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니까 그러면은 동사 두 개가 되고 접속하는 말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출동사로만 이렇게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동사로 하면서 접속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공식, 어법의 첫 번째 공식, 동사, 출동사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 예시 6가지를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형태로 또 좀 더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